다음 이슈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판결 어제 뉴스죠. 어제 뉴스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네.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여쭤볼게요. 납득이 간다. 수긍할 만하다. 두 번째, 아니다. 납득 안 간다. 수긍하기 어렵다. 저는 저의 이거, 사심을 담아서 그냥 저는 이거 질러야겠다.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예. 이건 정파적인 문제라서. 예.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힐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게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기자를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KBS에서. 근데 기사를 쓸 때 힘들게 쓰면 기사를 읽었어요 누가. 근데 야 뭐야 이거. 그렇죠. 그러면 취재를 잘 못한 거예요. 기사를 못 쓴 거예요. 기사를 못 쓴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제 무죄 유죄를 떠나서 무죄라고 했는데 제가 그 판결 뭐죠? 어제 판결문 전체는 아니고 설명문을 봤을 때는 이렇게 딱 클리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도 어제 설명 자료를 봤는데 재판부에서 그 뿌린 거 봤는데 솔직히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읽었을 때 좋은 판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었을 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히면서 그래 이해가 그러네 이게 돼야지 정상적인 이게 잘 쓴 판결문인데 어제 설명 자료로는 솔직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3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이제 다 저도 아직 잘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다 읽어보신 분 말에 의하면 어제 설명 자료를 읽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해는 간다. 약간 이런 근거를 했구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위증을 했다는 김진성 씨는 유죄인데 그걸 교사를 했다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이게 지금 어제 판결의 결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흔히들 그러잖아요. 음주운전했는데 술 안 마셨다 이거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짜장면을 시켜서 내가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데 내가 시키지 않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조금 더 제가 내린 결론은 무죄 이유를 어저께 1심 재판부에서 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된다. 형사처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으로 무죄 추정 이게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대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조금 입증이 부족했다라고 판결을 한 것 같고 저는 약간 이 판결을 가지고 비판받을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누가 봐도 기억을 되살리고 하는 위증죄를 교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제 이제 그 재판부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을 조금 최대한 확장을 해가지고 해석을 했다라고 보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위증죄가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어떤 걱정이 좀 든다면 이렇게 해버리면 변론 유지서를 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 이 위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아니 좁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유혹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증인신문 같은 거 할 때 이제 변론 유지서도 보내줘야 되고 뭐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근데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변호사님이 변론 요지서를 안 보내요. 그렇게 보내면 근데 오해받습니다. 근데 방어권 보장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했잖아요. 어제 1심 재판부는 그걸 방어권 보장으로 확대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판결이 잘못됐다 못됐다 이건 아직 2심도 남아 있고 대법원도 있기 때문에 그건 법리 해석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위증을 6개에 대해서 4개가 위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부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정보 어떻게 위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본인이 생각나서 소설 쓴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가 줬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인정이 돼. 그렇죠. 위증 교사는 인정되는데 근데 고의성이 없대. 고의가 없다는 거죠. 위증에 대한 고의가 근데 없다고. 고의는 사실 그러니까 위증과 증언 요청 이 경계에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증언 요청만 했지 이재명 대표로서는 증언 요청만 했지 위증의 범위까지 넘어가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김진성 씨는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혼자 위증하러 간 거예요. 이게 보면 성폭행 관련해 가지고 네. 할 때 피해자의 어떤 진술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위증도 교사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아니 실익이 과연 그러니까 원인과 경위와 네. 그런 근거에 대해서 판결문에 좀 나왔으면 좋은데 판결문에도 제가 읽어보신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럼 위증을 하러 가게 된 경위가 소상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항소심에서 약간 다퉈져야 될 것 같고요. 그 탱글 오징어님이 물어보셨는데 도지사라는 권위를 이용한 위증교사는 문제가 없냐. 이 부분도 조금 간과가 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였고 그 다음에 김진성 씨는 백현동에서 맞아요. 이 건설업을 하셨었어요. 그 누구랑 했냐? 그 김인섭 씨라고 하는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분과 백현동에서 이 건설업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던 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지사가 전화가 와서 그 사실대로만 얘기해 달라,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 달라. 근데 그때는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증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요. 이런 것들이 다 위증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자기보다 한참 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야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를 해줘. 정말 사실대로만 얘기를 해줘 라고 하는데 그때 이 정도의 사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그럼요. 이제는 위증교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비판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법원에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증인으로 나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도 저는 해서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예견 가능하거나 미필적 고의는 아니, 없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무턱대고 증인을 채택할 수 없잖아요. 증인해달라.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우호적이고 뭔가 해서 위증 교사할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정보를 주고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증 교사를 전화 통화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다음 변론 요지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 변론 요지서를 준 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준 게 아니라 그 위에 비서실장인가 그분이 주고 또 진술서도 받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후적으로 아주 구체화된 게 있는데 그런 경위를 다 배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배제를 하죠? 아니 이제 뭐 1심 판결은 났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으니까 예, 뭐 한번 알겠습니다. 결과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 30대는 95%가 저처럼 납득이 안 된다는. 저는 70 했는데 저는 20대인가요? 전반적으로 조금 한번 네. 성별로 한번 봐보시죠. 성별. 좀 전반적으로는 수긍하지 못하시겠다는 네. 분들 좀 많은 편이시긴 하네요. 종합적인 결과 한번 네. 봐보겠습니다. 한 8대 2? 아니요, 7대 3 정도가 되네요. 오, 저 70%. 납득이 안 간다. 망했다 나는. 아니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신단 말이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어려웠어요 판결문이. 네, 어려웠어요. 네, 네, 그건 판결문이 사실입니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판결문을 읽어봤을 때 솔직히 이게 단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게 잘 쓴 판결문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맥락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되게 구분 지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맥락을 잃어버렸다는 느낌? 맞아요. 근데 판결문 전체 다 읽어보면 조금 그래요?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거기까지는 또 이 130페이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네.